자, 우선 순서가 바깥쪽에서 안으로 정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DRI를 저는 쓰지 않을 거고, 바깥쪽에 내가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배치를 했잖아요. HDRI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풍경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깥쪽에는 나는 이렇게 뭐 바다 풍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풍경들을 조금 정리하고 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깥쪽에 제가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얘가 어두워요. 그죠? 왜 어둡냐면은 역광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를 키게 되면 버퍼링이 좀 생깁니다. 이렇게 역광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창가 쪽으로 빛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태양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상의 배경이 역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메시브에서 얘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림자를 끄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버퍼링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자를 끄고 우선 얘를 찾아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매테리얼에서 여기 얘를 찍습니다. 바다 배경이라고 찍습니다. 대부분 스케치업 파일에다가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넣고 계시기 때문에 이 파일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에디트 눌러주시고 이쪽에 찾아보겠습니다. 요렇게 포토샵을 이렇게 꺼내 주시고 포토샵에서 이 배경을 꺼내 주시고 이렇게 꺼내진 이 배경을 다른 이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 컨트롤 시프트 S 그 다음 바탕화면에다가 이 바다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뭐 끄세요. 뭐 안 쓸 거니까. 자, 이쪽에다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셋 에디터 창을 여시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sset, Material, Immersive. 그래서 Immersive라고 넣고 이쪽에다가 뭐 이름을 좀 그때그때마다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배경이라고 할게요. 네, 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Apply to Selection. 제가 그룹 안에서 이 재질을 넣은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얘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Apply to Selection. 항상 그룹으로 묶어서 밖에서 재질을 넣어주시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텍스처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룹 하기 전에 입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빛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자, 얘를 얘 붙지 않으니까 그룹 풀게요. 잠깐 컨트롤 2번 해서 그룹을 잠깐 풀어주시고, 네, 자, 이쪽에다가 넣어볼게요. 이쪽 컬러, 이렇게 컬러 비트맵,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바다 배경을 이렇게 넣어서 배치해 줍니다. 얘가 엄청 작게 됐어요. 그죠? 자, 가로로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자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재보니까 저는 15,964 정도가 나옵니다. 15,964. 그래서 좀 여유있게 15,964니까 16,000 하면 되겠네요. 16,000 해서 이렇게 좀 맞춰줍니다. 자, 위치가 조금 제멋대로니까 오른쪽 마우스 텍스처 면만 한번 딱 클릭해야 됩니다. 면만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텍스처 포지션,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요렇게 키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묶습니다. Alt 1번. 붙지 않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는 이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케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아까는 어두웠는데 이젠 좀 밝아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에 한참 1시 정도, 2시 정도에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 정도, 1.5 막 이렇게 원하시는 정도 밝기로, 너무 또 밝으면 타버리니까 타지 않을 정도 언저리까지 얘를 좀 이렇게 밝게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밝아진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5 정도부터 출발해 놓고, 나중에 또 어두우면 좀 밝게 해주겠습니다. 실외가 좀 이렇게 쨍하게 이렇게 축, 이렇게 빛이 좀 이렇게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까지 조금 이렇게 맞춰 주었습니다. 예, 요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맞춰 줬어요. 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팅해야 된다 그랬죠? 각자 세팅으로 갑시다. 세팅. 자, 우선 CPU로 합시다. 쿠다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CPU로 해주시고, 퍼스펙티브를 씁니까? 프로그레시브를 씁니까? 안 쓴다고 그랬어요. 우선 퀄리티는 미디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은 셀프 프레임을 켜야 되겠죠. 우리 지금 화장실이 아니면 대부분 이제 완성 품질은 1920에 1080 이상급으로 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에 1080으로 맞춰주시고, 자, 엔바이어먼트에서 백그라운드는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선라이트를 써보려고 합니다.
안티 엘리어싱 필터는 커스터머 롬 싱크나 라인 코스로 되어 있으면 커스터머 롬으로 바꿔주시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브루트 포스 뭐 좋은데 브루트 포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레디어스 맵 세컨드리 레이를 라이트 체크로 바꿔주세요. 라이트 체크. 그래서 요거를 잘 설정해 주도록 얘는 그냥 요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트 포스가 제일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레디어스 맵 라이트 체크.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드밴스 세팅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세팅을 누르시면 이쪽에 앰비언트 오솔루전이 체크되어 있는지 보세요. 앰비언트 오솔루전 체크되어 있는지 체크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 렌더를 한번 눌러야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렌더를 좀 이렇게 버퍼링이 생길 땐 기다리세요. 2번, 3번 누르면 꺼지니까요. 읽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를 누르시면 확정이 됩니다. 한 번은 눌러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확정시켜 주시고 실시간 이제 끄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야외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팅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본 조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명 배치하기 전에 잠깐만, 기본 조명 배치하기 전에 야외 조명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야외 조명 맞출게요. 자,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세요. 각자 실내 씬 잡으신 데 있죠?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잡으신 부분에서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이렇게 꼭 켜져 있으시면, 이렇게 섹션 켜져 있으시면 섹션 끄시고 업데이트 눌러주세요. 업데이트. 자, 우선 저희는 그림자 키지 마세요. 움직일 때 힘들으니까. 그림자를 키지 않고 우리 요거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썬라이트로 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썬라이트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지금 인테리어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화이트, 블랙, 화이트, 그레이 요렇게 하신 분들은 하늘이 누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누렇다기보다는 조금 옐로우, 아이보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화이트 내추럴, 화이트 우드로 하신 분들은 하늘이 좀 따뜻한 느낌이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각자 생각하신 하늘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보니까 약간 우드예요. 우드. 자, 그래서 요거부터 설정합니다. 각자 설정하세요. 칼라 모드는 저는 필터를 쓸 거고, 그죠? 만약에 완전히 화이트, 청백색을 쓰실 분들은 오버리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 값은 1인데 최고 3까지라고 그랬고 3 이상 올라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물론 야외에서 막 굉장히 빛이 강렬하게 들어오는 정도의 화장실 느낌이 있죠? 화장실 욕조에 빛이 확 이렇게 쏟아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모를까. 그래봤자 5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값 한 5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스카이 모드는 호석 애돌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좀 따뜻한 빛 들어와야 돼서 약간 핑크색 살짝 들어오는 듯한 느낌 CIE 클리어를 쓰겠습니다. 터보 더티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라고 그랬죠? 먼지는 낮으면 좋은 거예요. 2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은 올라갈수록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로 올라가면 좋겠죠? 알비도 컬러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라고 그랬고, 얘는 요 각도가 몇이에요? 1 정도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 됐어요. 바꿨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하늘의 느낌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화이트 우드, 내추럴 우드 뭐 요런 느낌으로 하려고 여기 칼라 모드를 필터, 스카이 모드를 CIE 클리어로 했고, 지금 보면 각자 잘 선택해 보시면 되세요. 빛이 또 노랗게 들어오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맑은 화이트 느낌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오버리드랑 호석 애도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확정됐으니까 이제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키시고, 자, 지금은 저녁이 됐네요. 그죠? 이제부터는 좀 실시간 눌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돌려주시고, 예, 빛이 잠깐만요. 잠깐 멈춰요. 저희가 모델링 하면서 이중창 넣었어요. 창을 2개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경 아이소로 가신 다음에 여기 이중창 여기 창이 2개죠. 그죠? 창 2개를 하나를 그냥 삭제하세요. 삭제. 창 하나만 주세요. 이중창이면 빛이 투과가 이렇게 잘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은 하나만 주세요. 알겠죠? 지금 하세요. 네. 실내 1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중창은 하나를 지워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을 눌러주신 다음에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안쪽에다가 최적의 빛을 좀 넣어주세요. 우선 각도를 조금 이렇게 올리고, 얘가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비중을 좀 다르게 해주시고, 자, 뭐 저는 한 25도 이 정도에서, 자, 요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빛을 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같습니다. 그대로. 네.
잠깐 멈추고 각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각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축 정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네네, 마이너스 X축 정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빛이 이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니까 오케이, 잠깐 실시간 멈추고 다시 실내신으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X축으로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이렇게 마이너스 X축 지금 270도 정도로 가니까 빛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티컬 앵글은 한 30도, 27도, 25도, 25도면 너무 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창가 쪽에서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 각도가 또 낮으면 오후 같은 분위기가 드니까 한 27도 정도에서 28 이렇게 섬세하게 좀 바꿔봅니다. 자, 그 다음에 270도 사이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뭐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고, 이쪽으로 꺾으면 빛이 또 이렇게 꺾여서 좀 들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저는 한 280도? 280도 정도로 할 거고, 각자 좀 맞춰보세요, 이쁘게. 네. 자, 우선 실내부터 빛이 들어오게끔 야외에서 빛을 좀 하나 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 밝기는 조금씩 올려볼게요. 뭐 1.5, 이것도 센 거죠? 이렇게 빛을 조금 넣어줬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같은 것도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좀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약하다, 그럼 뭐 아니 조금 더 너무 날카롭다, 뭐 10 주시고 20 주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한 7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이건 달라집니다. 오케이, 좋아요. 잠깐 이제 빛은 넣어줬어요. 이제 빛이 들어오긴 해. 이제 조절해야 되겠지만, 그죠? 근데 지금 완전 지하방이죠? 뭐 이렇게 창이 큰데 실내가 이렇게 어둡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잠깐 멈추고, 이거 할 때는 좀 멈추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돼 있으면 저장, 컨트롤 S, 또 저장 좀 해주고, 움직이다 또 꺼지니까. 자, 저장이 됐으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빛이 그림자가 싹 들어오는 것까지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가가 있으니까 이 창에다가 기본 조명을 줘서 안쪽으로 이렇게 빛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조명을 하나 줄게요. 창문 조명. 그래서 창문 조명을 주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이쪽 창가 쪽에 빛이 촥 들어오게 하려면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선 옴니 라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죠? 옴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탱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문 쪽에서 빛 이렇게 쏴줬죠? 자, 그래서 레탱글 하나 쓸게요. 사각 조명을 하나 쓰겠습니다. 여기 사각 조명을 눌러주시고, 사각 조명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쪽에서 이렇게 그냥 우선 드래그 앤 드래그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다. 자, 안 생겨서 하나를 다시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어플라이 플립 얼롱 블루로 돌려주시고, 자, 얘를 이렇게 갖다가 살짝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레탱글을 좀 붙여서 안쪽에 빛을 이렇게 쭉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좀 환하게 비치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이렇게 장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름을 또 바꾸겠습니다. 조명이 여러 개 생기니까 창문 조명, 그래서 창문 조명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켜서 보는 게 아니라 선라이트를 잠깐 끄고, 이제 창문 조명이 들어오는지 둘 다 켜면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창문 조명만 켜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라이트를 잠깐 켜고 끄고 또 실시간으로 또 얘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앞을 막고 있죠? 그래서 얘 광원을 숨겨줘야 되겠죠? 뭐예요? 인비저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옵션에 가셔서 여기를 인비저블 시켜야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좀 세게 써야 되겠죠?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50, 20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봅니다. 과감하게 한 100 이렇게 올려서 봤습니다. 100 정도 올리니까 실내가 이제 밝아지기 좀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느 쪽만 밝습니까? 이쪽만 밝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만 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기가 음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쪽까지 빛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디렉셔널이 방향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0.3, 0.4, 0.5씩 올려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건 다릅니다. 각자 생각하시거나 느낌이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되 각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더 넣고 싶어 0.5, 더 넣고 싶어 0.7, 이렇게 넣게 되면 점점 넣게 되면 여기는 또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케이 0.4 정도 주도록 0.5가 좋겠네. 저는 반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썬라이트를 껐죠. 이렇게 썬라이트를 껐는데 이제 좀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좀 길게 빠져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 정도 밝기 정도보다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기본 조명이 들어갈 거라서 너무 또 밝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이런데 좋아 여기는 지금 제가 광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를 쓰셨으면 아마 요런데 이제 광이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잠깐 이제 좋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인 상태. 아직 지금 불 안 켰어요. 실내 들어와서 이 스위치를 안 킨 상태예요. 야외를 먼저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잠깐 끈 다음에 썬라이트를 이제 켰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해야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 창문색은 뭐예요? 창문색은 완전히 흰색이죠? 완전히 흰색이니까 뭐 좋은데 뭐 이 색깔을 조금 더 바꿔주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두 번 눌렀어. 꺼지면 안 되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00켈빈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6200켈빈 정도로. 만약에 청색이신 분들은 건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청백색, 그러니까 밝은 백색으로 하실 분들은 건들 필요 없습니다. 블랙 들어가신 분들은 노란색 웬만하면 넣지 마시고, 알겠죠? 우드 들어가신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각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드 비중이나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거 사용하신 분들도 그냥 오버리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대리석 같은 거 까신 분들. 자, 그래서 6200 정도 살짝만 줘서 우드우드하게 좀 걸어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태양이, 그죠? 이 태양이 조금 더 이제 광을 주면, 보세요. 바닥에 광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리플렉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광만 하나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왜냐면은 광을 왜 미리 안 줘요? 렌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스포이드로 찍어가면서 광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먼저 주고 범프까지 다 주고 하면 렌더 시간이 엄청 증가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기본 조명까지 다 맞춰놓고 광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조명 몇 개 이렇게 주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광 내면 또 꺼질 수 있으니까 잠깐 저장해 놓고 자, 이쪽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얘는 이제 V레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얘를 좀 복사해서 쓸게요. 범프 만들지 않고. 자, 오른쪽 카피 리플렉션 컬러 글루시니어스 아닙니다. 리플렉션 컬러에다 갖다 붙입니다. 페이스트 카피.
얘가 무슨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광 있는 마루가 좋아, 반광이 좋아, 뭐 무광이 좋아, 알겠죠? 그래서 저는 반광 정도 줄게요. 그래서 0.8 정도, 반광 정도. 그래도 바닥에 좀 얘가 아무래도 V레이니까 좀 번쩍번쩍 화려한 느낌도 좀 살짝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무광 원하시면 무광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약간 매트한 느낌만 아니게 이렇게 해주시고, IOR 좀 체크해서 광 좀 줬습니다. 범프도 좀 줄게요. 범프 주게 되면, 범프가 들어가게 되면 재질감 때문에 광이 더 안 나 보입니다. 그래서 IOR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범프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는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주는 게 아니라 뭐 0.1 정도부터 출발할게요. 소수점 0.1 정도부터 출발. 살짝만 주는 거예요. 또 뭐 엄청나게 많이 재질감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고 이제 렌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광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죠? 요게 싫으면 광을 낮춰주면 돼. 아시겠죠? 아니면 보세요. 자, 여기서 조명에서 창문 조명에서 리플렉션이랑 스페큘러를 끄면 돼. 자, 끄면 되는데 나머지 광이 안 나니까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그랬죠? 저는 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내 조명을 맞춰 보시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만 해도 밝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어둡잖아요. 이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래, 뭐 알겠어요. 이렇게 불 꺼놓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인테리어인데 불 꺼놓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 조명까지만 밝게 해주고 개별 작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